아이의 입학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처음 입학 통지서를 받을 때는 설레고 감사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직 내가 챙겨줘야 하는 게 많은 아이인데 나 없이 혼자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괜찮을지도 걱정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매일 연락 오는 거 아닌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겨울방학 동안 야심차게 아이의 입학 준비를 시작했고 급속도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좌절 이후 전 완전히 방법을 바꾸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행운이 입학 준비하는 데 썼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산만하고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 아이나 느린 아이에겐 효과 만점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제 영상이 전달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입학할 학교가 결정나면 1월에 학교에 가서 입학 안내서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행운이네 학교는 입학 안내서에 우리 아이 이것 할 수 있게 해서 보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아는 건 기본이고 규칙 잘 지키고 스스로 화장실 가고 젓가락질 할 줄 알고 등등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왔었죠. 사실 고백하자면 장애아동 입학준비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이가 40분간 착석해야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되면 내가 이 수업을 들으러 안 왔죠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도 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행운이 입학준비를 했던 실패 사례가 기억나실 거예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행운이는 간단한 문장으로 말은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시 수행 잘 안 되었고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상 타인에게 관심도 적고 핑퐁 대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인지는 1부터 100까지 말할 수 있었으나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등 정확한 인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10 이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겹받침이 아닌 단순한 오리, 유리, 항아리 정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자조 능력으로는 옷은 종종 앞뒤를 바꿔 입긴 하지만 스스로 입을 수 있었고 교정용 젓가락질 사용했습니다. 소변 처리는 가능, 대변 처리는 어려워하는 상태였어요. 이 요약은 저와 유치원 선생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착석과 규칙 지키기, 자조 활동이 중요한 건 맞죠. 당장은 행운이에게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아이가 자립하기 위해선 천천히라도 배워야 하는 것도 맞고요. 게다가 전 행운이가 지적장애라고 판정받은 것과 상관없이 학습은 계속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착석 연습도, 자조 활동도, 학습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유치원 졸업 후 전 행운이의 입학 준비에 적극적으로 돌입했는데요. 제 의지와 달리 행운이에겐 실현의 시간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2분도 착석을 못하는 아이인데 엄마는 앉아있는 거에 공부까지 시켰죠. 학교에 가는 게 설레기도 전에 두려움만 쌓이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나간 아이와 갈등만 깊어질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인 행운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방법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일단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저는 그동안 행운이에게 최대한 자극을 적게 주려는 편이었는데요. 사실 남편과 제가 집돌이 집순이이기도 하고 사람 많은 곳이 행운이에게 너무 힘들어질까봐 피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 낯선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행운이에게 낯선 환경에서 착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아이가 너무 편할 테니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때 전 4명 그룹으로 예비초등 입학 준비하는 수업을 들으려다 안 들었었는데요. 전 그 수업 비용 대신 행운이에게 여러 경험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거창한 경험이 아니라 아이를 계속 낯선 곳에 데려가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경험시키는 거였어요. 집에 있을 때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 레고나 다른 학습용품 사는 것에 돈을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일단 책을 들고 카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행운이에겐 상당히 낯선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즐겁게 앉아있는 경험을 하면서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폰만 보고 싶어 할 테니 학습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학습은 즐겁게 해야지만 효율이 높은 거 아시죠?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면 학습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카페에서 좋아하는 음료 먹으면서 하니 40분도 거뜬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보상으로 폰을 20분 정도 하게 해주었어요. 몇 번 반복했더니
행운아, 엄마랑 카페 갈까? 가서 어떤 공부할까? 하면 자기가 가서 공부할 책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마셈하고 영어하고 유튜브 볼 거예요 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2분만 앉아 있어도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카페에선 간식 먹으며 문제집을 풀었어요. 놀랍죠? 카페도 매일 같은 곳엔 간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다른 곳에도 돌아다녔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가 꼭 책을 보진 않더라도 30분 동안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선 조용히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많은 데선 조용히 하는 거야. 라는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버스 타는 연습, 마트 가는 연습도 했어요. 버스 안에서의 규칙 지키기, 마트 안에서의 규칙 지키기를 직접 경험시켜 준 건데요. 그전까진 계속 차를 운전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행운이는 직접 경험해야 배울 수 있는 아이니까 방학 동안 다 경험해 보기로 한 거죠. 아이가 자극을 받고 신이 나니까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노래는 부르되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기를 했어요.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버스를 타고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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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복지관에 차를 끌고 가는 대신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 지나가다 보니 2층 버스를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2층 버스를 타고 싶다고 해서 시달리지 않은 양육자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2층 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집에서 오전 9시 30분쯤 나와서 2층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2층 버스를 갈아타고 잠실에 가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석촌호수를 산책하고 왔어요. 너무 금방 온 거 아니냐고요? 당시엔 월화수목금 복지관에서 오후에 수업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늦어도 1시 전엔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면 아들 돌봄 교실이 끝나서 쌍둥이 육아를 시작해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간은 주로 오전에만 났어요. 오전에 열심히 카페와 도서관 그리고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남편이 쉬는 날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위주로 다녔어요. 아이가 좋아할 거리가 하나라도 포함된 곳을 가보자는 마음으로요. 오리썰매 따러 포천 썰매축제에도 다녀오고요. 평일에 간 덕분에 놀이기구 타는 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전세 내고 타보기도 했습니다. 젖소 우유주기 체험하러 강원도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조금 멀리 가면서 차에서 기다리는 연습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면서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놀이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하면 개나리, 강아지, 고기 이런 식으로요. 이런 말놀이 게임을 통해 행운이가 단어를 많이 익혔어요. 방학 내내 이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규칙을 익히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적응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집에서는 쌍둥이를 동시에 볼 때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행운이는 오리랑 무지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잘 보시면 제 로고도 같은 이유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 이름 써보기, 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적어보기 등으로 한글 공부를 했고요. 점입기도 좋아하는 오리 같은 동물들로 제가 점입기를 만들어서 해줬어요. 최대한 오리나 무지개를 활용하기 위해서 클레이로 오리랑 무지개 만들기, 디폰 블록으로 오리랑 무지개 만들기 등을 하면서 소근육 쓰게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오리랑 무지개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오리나 무지개로 시작하면 아이가 다른 것도 만드는데 거부감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레고를 100피스가 넘지 않는 작은 것부터 사주고 조금씩 도와주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방학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80%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가 80%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두를 자주 한 건 아니에요. 아이를 살펴보다가 하나씩 조금씩 도전해보게 한 거예요. 매주 레고 사서 같이 만들고 매주 카페 주 2회 이상, 도서관 주 1회 이상 가는 걸 목표로 생활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고 종종 성공도 해서 한 번은 레고를 1시간 넘게 혼자 앉아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저도 모르게 착석 연습이 되더라고요. 혹시 참고하실지 모르니 학습적인 부분에서 활용했던 책들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 교과서를 당근으로 구매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건 하나도 안 쓰고 국어 따라쓰기만 썼습니다. 그리고 브레드 이발소 한글 쓰기를 썼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결된 한글 쓰기 책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순서를 따라 쓸 수 있는 한글 쓰기 책으로요.
집에서 글자를 그대로 따라쓰게 시켰더니 획순을 자꾸 틀리더라고요. 획순을 좀 익힌 다음에는 행운이는 한글 익힐 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이름 쓰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딸이 티니핑 팬이라 티니핑 이름 쓰다가 한글 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티니핑 노래랑 아이쿠 노래에 출력해서 붙여놓고 한글 읽기 대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샀던 책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우리 아이 언어치료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성 쑥쑥 활용 언어치료예요. 사회성을 길러주는 우리 아이 언어치료는 장면별로 제시되어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저는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사회성 쑥쑥 활용 언어치료가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선택지가 있어서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고르는데 좀 더 쉬워하더라고요. 이 책으로 엄청 큰 효과를 봐야겠다기보단 자폐 스펙트럼 특성상 상황별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줘야 해서요.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해 나와 있는 상황 만화가 필요했어요. 만화 보면서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해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저런 책들에 모든 상황이 나오진 않지만 행운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전혀 대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나 일상생활에 대해 알기 좋은 책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따로 있는데요. 제가 행운이가 입학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책입니다. 바로 선생님이 만든 잘잘 글리기인데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언어치료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글을 잘 못 읽어도 엄마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잘 못 읽어도 활용하시기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책을 조금 보여드리면 내용 자체가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내용을 물어봐요. 원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책이지만 전 행운이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일상생활을 익히는 데 활용했어요. 3단계만 가도 글밥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1단계나 2단계 정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치원에서 받았던 책 중에 아람 출판사의 교실 리더십 동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학교생활 10가지 규칙을 잘 읽어줬어요.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을 알려주실 때 들려주시기보다 이렇게 연결된 책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대답도 잘 해주고 즐겁게 읽더라고요. 1년 내내 읽을 책은 아니라서 잠깐 구해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소마셈을 풀렸는데요. 처음엔 한쪽, 그 다음엔 두쪽, 그 다음엔 네쪽 이런 식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당시엔 아는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소마셈을 풀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풀기에 양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인지 수준이 4살에서 8살 사이면 팩토슐레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행운이가 7살 겨울방학 전까진 저랑 팩토슐레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팩토슐레는 뜯어서 하는 활동과 게임을 하는 활동이 많아서 엄마가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책이 정말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원하시면 그림으로 개념 잡는 초등수학도 괜찮아요. 글자가 크고 그림이 많아서 소마셈보단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지적장애 친구 가르치는데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형 인지로는 저는 플라토 P1을 사용했는데요. P2부터는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S단계부터 보시거나 팡세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지 선생님께서 행운이에게 도형 따라 그리기를 몇 시간 시키시는 걸 보고 구입했던 책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제가 팩토슐레랑 잘잘 글리기만 아래 링크로 추가해 놓을게요. 둘 다 권수가 많으니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아이가 필요하신 부분 먼저 구입해서 아이 반응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둘 다 사서 후회하지 않을 책이시니 한 권씩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결론으로는 집에서는 학교에서처럼 아이와 학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이에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거니 밖으로 나가주세요. 전 치료비 대신이라 생각하고 나간 거라 카페 비용이 전혀 안 아까웠고요.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가자는 마음으로 즐겁게 카페에 가니 제가 집에서 닥달할 때보다 오히려 아이가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2월 말에는 비교적 차분한 마음으로 입학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행운이는 예후가 좋은 자폐에 속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아이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녔다는 게 변하진 않아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작은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사회성이 없는 아이이니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타인의 정서에 아직 공감도 못하고 본인의 감정 조절도 특히 어려운 아이죠. 1년 유예를 시킬까 대안학교를 보낼까 이런저런 고민도 했었지만요. 결국 남편과 내린 결정은 일단 부딪혀보자였어요. 아이가 정 힘들어하면 그때 가서 전학이든 홈스쿨링이든 하자고 마음먹고 일단 준비를 시작한 건데요.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후회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후회를 오래 하지 않고 아이에게 맞는 입학 준비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보내고 나니 역시 내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건 엄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엄마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영상 보시며 아이를 위해 애쓰시는 양육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의 가장 전문가예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